인천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 공항에서 5살배기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2025년 7월 한여름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 면세구역에서 빨간 재킷을 입은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미국에서 온 한 아버지는 절규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외국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냉소를 보냈죠. 이런 거대한 공항에서 아이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 세계 최고 공항들도 실패했던 일입니다. 히드로도 샤를드골도 두바이도 해내지 못했죠. 모두가 포기의 눈빛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전 세계가 경악할 장면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나라는 무엇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그날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이라고 합니다. 제 가족은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내 제니퍼와 저는 결혼 전부터 배낭여행을 다녔고 아들 루카스가 태어난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녔습니다. 큰 공항도 작은 공항도 정말 많이 거쳤죠. 저는 국제공항 보안 컨설턴트입니다. 공항의 안전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죠. 출장도 많고 여행도 많다 보니 공항은 제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공항이든 대충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제가 인천에서 겪었던 일만큼 충격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날은 2025년 7월 중순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저희는 도쿄 여행을 마치고 시애틀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서울을 경유하는 일정이었는데 솔직히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아니, 거대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사람들은 물결처럼 흘러다녔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루카스는 빨간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아침에 입혀준 거였죠. 검은 운동화도 신고 있었고요. 루카스는 제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비행기. 루카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크다. 루카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앞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서 루카스의 손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잠깐 손을 놨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루카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빨간 재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이번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파는 계속 흘러갔죠. 제니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루카스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 루카스! 저희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빨간 재킷을 찾았어요. 검은 운동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1분이 지났을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 공군에서 위기관리 훈련을 수백 번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제니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안내데스크 쪽으로 뛰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아들이 사라졌다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통제되지 않았어요. 5살입니다.
빨간 재킷에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갈색 곱슬머리고요. 직원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느렸어요. 너무 침착했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루카스. 루카스 콜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니퍼는 제 옆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외국인 승객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공항은 다 그래. 이런 데서 아이 찾는 건 불가능하지. 그 말이 귓속을 때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군대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제가 말입니다. 제발 제발 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가슴팩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뭔가를 말했고 곧바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제가 김민준 팀장입니다. 아드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집중이었습니다. 5살, 빨간 재킷, 검은 운동화, 갈색 곱슬머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무전기를 들어올렸습니다. 코드 옐로우. 아동 실종. 키즈 세이프 프로토콜 즉시 가동. 그리고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합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신뢰합니다. 김민준 팀장의 그 3글자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올렸습니다. 코드 옐로우. 옷에 남아, 빨간 재킷, 검은 운동화, 갈색 곱슬머리. 이름 루카스 콜. 키즈 세이프 프로토콜 즉시 가동. 무전기에서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AI 분석팀 대기. 브라보팀 출동. 델타팀 이동. 의료팀 스탠바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아이 실종 대응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었어요. 손님, 저희를 믿으십시오. 7분 안에 찾아드리겠습니다. 7분이라고요? 이 거대한 공항에서요? 하지만 그 순간 공항 전체가 변했습니다. 삐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텐션 플리즈. A5-2-올드 차일드 이즈 커런틀리 미싱. 레드 재컷, 블랙 스니커즈, 브라운 컬리 HAI야.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이어졌어요. 전광판에도 루카스의 특징이 떠올랐습니다. 4개 언어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AI팀 상황은 2시 17분 30초부터 역추적 시작했습니다. CCTV 23번, 27번, 31번 분석 중입니다. 속도 올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AI가 찾고 있다는 겁니까? 네.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입니다. 빨간 재킷, 검은 운동화, 아동 체형으로 모든 카메라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공항 보안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을 평가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CCTV 23번, 2시 19분 20초. 대상 아동 포착. 3층 동쪽 에스컬레이터 하단부로 이동 중. 김민준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브라보팀, 델타팀, 해당 구역으로 즉시 이동. 브라보팀 이동. 델타팀 30초 내 도착.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0분. 루카스가 사라진 지 3분도 안 됐어요. 벌써 찾았다고요? 손님, 따라오시겠습니까? 저는 제니퍼와 함께 김민준 팀장을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파란 유니폼들이 모여 있었어요. 델타팀 대상 아동 확보. 상태 확인 중.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빨간 재킷. 검은 운동화. 루카스였습니다.
루카스는 한 여성 요원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루카스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It's okay. You are safe now.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루카스.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희는 루카스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0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가 공항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종료. 경과 시간 4분 47초. AI팀 복귀. 브라보팀 복귀. 델타팀 복귀. 저는 김민준 팀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신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분 47초. 7분도 아니고 4분 47초 만에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루카스를 끌어안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루카스의 호흡이 거칠었어요. 루카스, 괜찮아? 제니퍼가 루카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여성 요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그녀는 루카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의료팀, 즉시 투입 필요합니다. 대상 아동호흡 불안정. 의료팀 10초 내 도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흡 불안정이라고요? 루카스, 숨쉬기 힘들어. 루카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약간 파래 보였어요. 천식이 있습니까? 여성 요원이 물었습니다. 네. 천식이 있어요. 약은 가방에. 제니퍼가 다급하게 가방을 뒤졌습니다. 바로 그때 파란 가방을 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의료팀이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루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작은 기계를 꺼내 루카스의 손가락에 끼웠어요. 산소 포화도 측정 중입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92%. 정상 범위입니다만 천식 초기 증세로 보입니다. 그는 즉시 작은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루카스, 이거 한번 들이마셔볼까?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흡입기를 루카스 입에 대고 살짝 눌렀어요. 루카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96%. 회복 중입니다. 의료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니퍼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이 루카스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곰인형을 꺼냈어요. 루카스, 이거 선물이야. 용감한 루카스에게. 루카스가 곰인형을 받았습니다.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천만에. 루카스 정말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루카스의 누나 같았어요. 김민준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구역에 알립니다. 키즈 세이프 프로토콜 정상 종료. 경과 시간 5분 23초. 대상 아동 안전 확보 및 의료 조치 완료.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상황 종료. 경과 시간 5분 23초. 4개 언어로 동시에 표시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도 한국인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분 23초. 단 5분 만에 제 아들을 찾았고 천식까지 대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성 요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최지희라고 쓰여 있었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지의 요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매주 훈련하거든요. 매주요? 네.
키즈세이프 프로토콜은 저희 공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만은 없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아드님은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공항 의무실에서 한 번 더 체크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준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루카스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의료진이 루카스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어요. 고민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은 다시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5분 동안 이 공항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어요. 이건 준비였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공항 보안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보안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진짜 보안은 사고를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완벽하게 대응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5분 23초 만에 말입니다. 의무실에서 나왔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의사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천식도 안정됐고 다른 이상도 없다고 했죠. 저희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니퍼는 루카스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안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고민형을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5분 23초.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공항 보안 전문가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히드로 공항, 샤를드골 공항, 두바이 공항 세계 최고라는 공항들을 모두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도 5분 만에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5분은커녕 15분도 불가능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지나왔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직원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관제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문 옆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여러 각도의 CCTV 영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구역 23번 이상 없음. 구역 27번 정상. 구역 31번 체크 완료.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남성이 헤드셋을 쓰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브라보팀, 구역 순찰 완료했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델타팀은 5분 후 순찰 시작합니다. 이건 실시간 관제였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 여성 직원이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루카스 다행이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루카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아이를요. 그녀는 화면 속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도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루카스는 한 명의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제니퍼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5분 23초 전만 해도 저는 이 따뜻함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루카스는 제 곁에 있습니다.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김민준 팀장, 최지혜 요원, 의료팀, AI 분석팀, 그리고 지금도 저 관제센터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루카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로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진짜 선진국은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하다. 이 나라는 아이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5분 23초 만에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시애틀행 비행기 출발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루카스는 깨어나서 제니퍼와 함께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 팀장이었어요.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니퍼에게 눈짓을 했어요. 김민준 팀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브리핑룸이 아니었어요. 벽면 가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사진 아래 글귀가 보였어요. 7분 18초. 인도 소녀 구조. 또 다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분 32초. 프랑스 남아 구조. 5분 55초. 일본 여아 구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수십 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구조한 아이들입니까? 김민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저희가 찾은 아이들입니다. 2년간이요? 네. 총 38명입니다. 저는 벽을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사진마다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긴 시간은 9분 12초였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은 3분 47초였어요. 모두 10분 이내였습니다. 이건 한 번의 기적이 아니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반복되는 기적입니다. 김민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의 의무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의무요? 네. 이 공항을 지나가는 모든 아이는 안전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당신들은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여러분. 또 다른 편지는 일본어였습니다. 한글 번역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저는 편지들을 읽으며 걸었습니다.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지의 요원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손님. 계셨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루카스가 두고 간 거예요. 작은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루카스가 가방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최지의 요원이 벽을 바라봤어요. 루카스도 여기 올라갈 거예요. 사진이랑 시간이랑 같이요. 네. 저희는 구조한 모든 아이를 기록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루카스는 용감했어요. 무서웠을 텐데 잘 참았거든요. 저희가 한 건 작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작다고요? 네. 우리는 그냥 훈련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군에서 수많은 영웅을 봤습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이 평범한 한국 여성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훈장도 명예도 바라지 않는 영웅 말입니다. 루카스에게 전해주세요. 다음에 한국 오면 꼭 인사하러 오라고요. 최지의 요원이 웃었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손님, 출발 시간이 다가옵니다. 게이트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벽을 바라봤어요. 38명의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말입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하다. 진짜 영웅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진짜 영웅은 훈장이 아니라 미소로 보상받는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영웅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전하겠다고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아이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5분 만에 기적을 만드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기적이 38번이나 반복됐다고요. 시애틀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루카스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매일 곰인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일어났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5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루카스가 곰인형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와, 5분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입니까? 한국공항 대단하네요.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외신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인천공항 5분 구조 연출된 홍보 아닌가? 저는 기사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이다. 이번 사건도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 5분? 말도 안 되는 시간이다. 이건 과장 광고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홍보라고요?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을 때 느꼈던 공포를요. 김민준 팀장의 눈빛을요. 최지의 요원의 따뜻한 미소를요. 그게 연출이었다고요? 댓글들도 바뀌었습니다. 역시 의심했어. 너무 완벽하잖아. 한국 정부가 짠 거 아니야? 5분은 불가능해. 거짓말이야.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콜? 저는 CNN 프로듀서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인터뷰요? 네. 당신은 직접 목격자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한다고요? 그 말은 제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CNN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미스터 콜, 긴장 푸세요.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스터 콜, 인천공항에서 아드님을 5분 만에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카메라 렌즈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을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4분 47초였습니다. 4분 47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공항 보안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을 평가해왔죠. 하지만 그 어떤 곳도 5분 안에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가능했다? 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한 나라의 영혼을 봤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 한 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AI가 찾고 사람이 구했습니다. 의료팀이 즉시 대응했고 모든 직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7분이 아니라 4분 47초였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철학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무전 기록도 있어요. 의료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루카스가 곰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한국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4분 47초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토의 크기가 아니라 한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인터뷰 영상이 방송됐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하루 만에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였구나. 한국 대단하다. 우리 공항도 배워야 해. 그리고 한 달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UN 산하 국제민간 항공기구 인천공항 키즈 세이프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 저는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4분 47초로 말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인천공항을 주목했어요. BBC, NHK, 알자지라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준비한 겁니까?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스터 콜, 김민준입니다.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저를 맞았어요. 오셨군요.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구역이 아니었어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하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그리고 4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푸른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위기통합 대응센터입니다. 김민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심장입니다. 김민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됩니다. 아동 실종 시뮬레이션을 매일 돌립니다. 매일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한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가상 시나리오가 떴습니다. 시나리오 47번. 7세 여아 3층 면세구역 실종.
타이머 시작.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초, 2초, 3초.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AI팀 추적 시작. 브라보팀 이동 경로 확인. 의료팀 대기. 모든 게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대상 포착. 경과 시간 4분 12초. 시나리오 종료. 직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했어요. 저는 벽면을 봤습니다. 큰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7분 이내 아동 구조 0% 실패.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0%라고요? 손님. 김민준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는 한쪽 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한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6살쯤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아래 문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3년 8월 19일. 경과 시간 9분 40초. 구조 실패.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구조 실패라고요? 김민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전입니다. 저희 공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세 여아였습니다. 천식이 있었죠. 9분 40초가 걸렸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살아있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서연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이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네. 김민준 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4분 47초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어요.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너 같은 아이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매일 서연이에게 보고합니다. 오늘도 모두 안전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공항을 봤습니다. 수많은 시스템을 평가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시스템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듭니다. 실패를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김민준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저희의 방식입니다. 저는 센터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한 약속을요.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할 약속을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실수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진짜 선진국은 실수를 기억하고 배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UN 산하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키즈세이프 프로토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같은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코리어 세츠 더 뉴 글로벌 스탠더드 어브 휴매니티. 한국이 인류애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뜻이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도 그랬어요. 미국 LAX 공항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국제공항보안협회 초청 강연이었어요. 3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공항 보안 전문가들이었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187개 공항을 평가했습니다. 히드로, 샤를드골, 두바이, 싱가포르 세계 최고라는 곳들을 모두 봤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곳만이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인천공항 사진이 떴어요. 인천공항입니다. 이곳은 4분 47초 만에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좋은 기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박서연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전 이 아이는 9분 40초 만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8명의 아이들 사진이 떴어요. 지난 2년간 38명의 아이가 구조됐습니다. 모두 10분 이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매일 훈련하고 매일 다짐하고 매일 기억한 결과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국격은 GDP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태도라는 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토의 크기가 아니라 한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는 속도입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아이 한 명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당신들의 공항은 5분 안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은 기적을 만듭니다. 실패를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루카스가 곰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제 아들입니다. 한국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한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준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국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명의 아이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서연의 사진이었어요. 김민준 팀장이 준 거였습니다. 서연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세상을 바꿨어.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